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런던 더비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은 아스날이 이번 시즌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경기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북런던 더비였으며, 심지어 이 XG값, 그러니까 골 기대값이 가장 낮은 경기였고, 그리고 highest XG against,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골을 내줄 기대값은 가장 높았던 경기가 바로 이 토트넘과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 굉장히 이상한 경기였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경기가 진짜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전반전에 골을 못 넣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토트넘이 일단 골을 넣기는 했는데, 이 골 기대값을 살펴보면 가장 좀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골 기대값은 2.42,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이라면은 이 주어진 기회들을 봤을 때 두 골 이상은 넣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1.03, 그러니까 모든 찬스를 다 합쳤을 때에도 한 골 정도 들어갈 만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스날은 3골을 꽂아 넣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골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한 골은 또 페널티였습니다.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기대값이 0.7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반더벤의 옵사이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에 가까운 골 기대값을 토트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이상한 경기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런던 더비의 가장 특이한 그 통계 중 하나는 아스날이 두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 이때 기록한 점유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38%. 심지어 전반전은 더 심각했습니다. 28%의 점유율을 아스날이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기를 이제 아스날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이한 통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기고도 남았을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 어쨌건 토트넘은 골대를 17번이나 때리면서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많은 골대를 때리는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좀 불운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토트넘이 이제 세트피스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낮은 XG 값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트피스를 잘 활용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약팀들이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강팀들을 상대하는 약팀들이 이 세트피스를 활용해가지고 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낮은 골 기대값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높은 골 성공률이 나오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골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트피스를 제외한 상황들에서 나오는 어떤 골 기대값을 봤을 때 꽤 높은 편입니다. 1.4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든 리그 전체에서 꽤 높은 기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보다 더 높은 골 기대값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위쪽으로 있는 이 아스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점한 부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골 XG 값에 대비해서 실점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수비를 잘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골 XG 값당 0.5,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이제 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스날의 수비를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토트넘의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어떤 골 기대값은 거의 뭐 굉장히 이 리그에서 가장 낮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물론 토트넘은 대부분의 이 세트피스를 그냥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면서 다시 공격을 이어가고는 합니다만, 코너킥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더 많은 어떤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팀들 중에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리버풀 같은 팀들이 있고, 그리고 에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가장 밑에 있다는 건데, 자, 오른쪽, 그러니까 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트피스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세트피스로 공격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수비적으로도 방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두고서 사실상 꽤 많은 어떤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에 대해서 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아날리스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이 기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 그러니까 토트넘의 코너킥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세트피스에 대해서는 원래 뭐 전담 코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좀 화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에는 자신이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졌었고, 그리고 이 코칭 스태프에서 뭔가 무언가 이 한 부분만 전문가로 두는 이런 어떤 전담 코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 don't separate set pieces. 그러니까 이 세트 피스를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것들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의 제디낙이라던가 아니면 라이언 메이슨 같은 이제 그 코치들을 뭐 공격적인 세트피스나 수비적인 세트피스를 전담하라고 이제 뭐 지시를 해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냐면 나이프, 그러니까 너무 좀 순진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뭘 모르는 소리를 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아스날과의 패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개의 골이 코너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세트피스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도 굉장히 굳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세트피스를 고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러면 난 그 부분에다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의 어떤 디테일들을 봤을 때 세트피스의 문제가 아니라 꽤 많은 어떤 경기의 순간들에 이 상대방의 어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우리를 이제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피스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팀의 어떤 경기력이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전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토트넘의 어떤 세트피스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비카리오 앞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굳이 비카리오 선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토트넘이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토트넘의 어떤 세트피스 문제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숫자들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몇 개의 골을 내줬는가. 일단 코너킥에서 내준 골만 토트넘이 이번에 8개나 됩니다. 심지어 골 기대값은 더 높았습니다만 97개의 슈팅이 발생했고, 이 33경기에 결국 8골이나 터진다는 것은 4경기 중에 1경기는 이 코너킥으로 인해 실점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토트넘이 코너킥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XG value 0.11, 그러니까 11%의 확률로 실점할 만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스톤빌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트피스를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뭐 코너킥 말고 세트피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12개의 골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야, 진짜 너무나 많은 데드볼 상황 가운데 토트넘에게 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토트넘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발생하게 된 어떤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디 애널리스트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로메로가 일단 꽤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비카리오한테 패스를 하고, 비카리오가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패스를 반더벤 선수에게 줬는데, 반더벤이 이제 벤 데이비스한테 공을 주려고 하다가 파티에게 공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파티가 이제 웨데가르드에게 공을 주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코너킥에서 이제 들어온 공이 이제 호이비에르의 머리를 맞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지금 오히려 코너킥을 노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토트넘이 지금 이 코너킥에 대한 방어가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얼마나 문전을 붐비게 하는가.
특히 이 작은 박스 아니죠. 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이 작은 박스 안에 몇 명의 상대 선수들이 들어가나라는 걸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할 때 가장 이제 2.53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이 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맨시티를 이기려면 무조건 세트피스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선수들이 이 박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골키퍼나 수비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팀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토트넘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토트넘의 문전을 혼란스럽게 하면은 골이 터진다라고 상대방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트넘이 제대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세트피스 코치를 고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낮은 골 기대값 가운데에서도 골이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트피스 때문이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세트피스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세트피스는 확실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이 외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